와. 네, 사업 담당하고 있는 김종호입니다. 개발 PD 이준입니다. 스토리 담당 서종원입니다. 캐릭터 디자인 담당 색종이 한상현입니다. 여름 특별 라이브 방송 오늘 목차인데요. 일단 가장 먼저 알려드릴 업데이트 소식,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치사이드 엔젤 신규 여름 이벤트 팩 비치사이드 엔젤스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주인공인 테레제랑 세에라자드를 비롯해서 휴가를 즐기기 위해 해변에 온 다양한 인물들의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비치사이드 엔젤스의 스토리는 이 해변에는 사람들의 노출을 단속하는 노출 관리단이라는 집단이 활동하고 있었고, 이들 때문에 비키니 대회가 취소될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노출 관리단의 불합리한 단속에 맞서서 비키니 대회와 그리고 노출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주인공의 일행들의 활약을 담은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를 보면서 색종이님이 더 말씀해 주시죠. 자, 이제 입 한번 털어볼까요, 여러분? 컷신의 일부분입니다. 거의 뭐 화면에 피부가 다 차지하고 있죠. 네, 둘 다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죠. 이번 여름은 이제 화력으로 승부하는 캐릭터들이 대부분이에요. 혹시 방송이 터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팩에 이어서 신규 시즌 이벤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즌 이벤트의 메인 이미지고요. 그 가운데에 보시면 되게 이전까지 등장한 적 없던 캐릭터가 서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비치사이드 엔젤스와 같은 해변에서 진행되는 시즌 이벤트 클릭 서머가 오픈됩니다. 서로 앙숙이자 라이벌 관계인 여배우 이클립스와 모르페아가 우연히 같은 해변으로 휴가를 오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팬들 앞에서 사이좋은 모습을 연기해야 되는 두 배우가 티격태격 다투고 있는 사진이 찍히게 되고, 이클립스와 모르페아는 일시적인 동맹을 맺고 파파라치를 잡기 위해 불편한 협력을 해나가게 됩니다. 차도 중에서는 첫 번째로 모르페아가 신규 캐릭터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티격태격은 컷신에서도 경쟁을 하게 될 거예요. 네. 아이디어가 정말 크레이지한 것 같아요. 모르페아 이클리스 컷신 중 일부분이고요. 그 왼쪽의 모르페아는 깡녀 느낌을 좀 활용해서 보여주는 분위기나 이런 내용을 잡았는데, 살짝 사랑스러운 포인트를 좀 주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페아가 먹는 아이스크림처럼 이제 달콤하고 시원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의 이클리스는 많이 고민했어요. 반익 이클리스를 이길 수 있는 건 역시 더 강한 이클리스가 아닐까 합니다. 색종이 도대체 무슨 짓을 진짜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걸 통과시켜도 되는가? 수영복 4종에 대한 집중 탐구 시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そんな目で見ないでください。 이 수영복은 테레제가 아니고 세라의 수영복을 입고 있는 테레제의 모습을 보시고 계신데요. 테레제의 수영복이 미처 준비되지 않아서 다소 작은 세라의 비키니를 빌려 입은 모습입니다. 수영복 테레제의 스킬 컨셉은 양호부와 마찬가지로 버퍼형으로 설계되고 있고요. 양호부 코스튬과는 살짝 다른 형식의 색다른 버프를 들고 등장할 예정입니다. 肌をあらわにするという救済によって私は生まれ変わりました。 미카엘라의 컨셉은 새로운 취향에 좀 눈을 뜨게 된 미카엘라의 모습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카엘라는 안젤리카에 이어서 두 번째 비속성 마법 딜러 포지션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 마이크로 비키니를 꼭 내야 한다는 글들을 많이 봤어요. 언제 낼지 어떻게 낼지 고민을 좀 하다가 우리의 고상하고 위험 있는 미카엘라의 어떤 수영복이 나온다 했을 때 지금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 성스러운 미카엘라님에게 아주 자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느낌으로 잡았고요. 네. 私がいなければエクリプスでさえ名声を得られなかったであろう。 대배우라는 컨셉으로 소개해드렸던 모르페아입니다. 악역 전문 배우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엄청나게 그런 악역 배우로서 프라이드를 지니고 있는 캐릭터고, 대표작으로는 이제 작년 겨울팩으로 출시가 됐던 나이트메어 윈터가 있다는 설정입니다. 모르페아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좀 구상을 해봤고요. 좀 특이한 디자인의 수영복이 없을까 하고 보다 보니까 지금 모르페아처럼 구조가 되게 특이한 수영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겟했고요. 네. 일단은 댓글에도 있었는데 어디서 저런 게 어디서 겟했다는 건지 저는 사실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냥 구글에 수영복 치니까 나오던데. 그 뭐 잘 설명해준 사람이 있던데. 일단 수영복을 검색하면 저런 거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알고리즘이 일단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 같고 하도 그런 걸 검색해가지고. 私の目をまっすぐに見つめてくれたのはモルフェアとあなたくらいでしょうか。
모르페아랑 마찬가지로 이제 대배우로 활약하고 있는 이클립스의 모습이고요. 모르페아가 악역 전문이라고 한다면 이클립스는 히로인 전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클립스의 수영복 코스튬은 어둠 속성 마법 딜러 포지션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슬링 비키니가 되게 파격적인 거는 이제 알고 있는데 뭔가 이쁘게 표현할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예술가로서 겁쟁이처럼 피하는 건 유저분들에게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좀 패배자처럼 보일 테니까 진짜 자료 빡세게 찾고 어떻게 그릴지 계획을 되게 철저하게 세워서 이제 작업을 해. 되게 이게 진짜 예술적으로 좀 성장하는 그런 작업이지 않았나. 넘어가시죠.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한정 코스튬이냐 그냥 일반 코스튬이냐. 이번 수영복 4종 코스튬 중에서 그 맨 앞에 보이는 테레제만 한정 코스튬으로 등장을 하고요. 다른 코스튬들은 모두 일반 코스튬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다음 내용은 이제 컨텐츠 관련된 소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길드레이드 소식입니다. 네,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길드 콘텐츠, 길드레이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길드레이드는 초거대 전쟁 경기 란슬롯과 함께하는 컨텐츠입니다. 시스템은 제가 이제 화면 보면서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은 길드에 가입하면 보실 수 있는 길드 UI인데요. 좌측 하단에 길드레이드 입장 버튼을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고요. 길드원 정보 우측에 서포트 캐릭터 기능이 추가가 되는데 각 길드원들은 서포트 캐릭터를 2명까지 등록하실 수 있고 길드레이드 보스 방어전에서 다른 길드원의 서포트 캐릭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길드레이드는 일주일간 진행이 되고요. 1에서 3일차는 일반적과 전투하는 침략 방어전, 그리고 4에서 7일차는 보스 방어전을 진행을 합니다. 3일차까지는 침략 방어전에서 한 무리를 모두 격퇴하면 란슬롯의 추가 경험치를 획득하실 수 있고, 그래서 길드원들이 합심해서 한 무리를 모두 격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4에서 7일차에는 성장한 란슬롯과 함께 보스 방어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보스를 처치하는데 성공할 경우에는 난이도에 따른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고요. 매일 가장 높은 점수 기록을 기준으로 해서 길드 점수에 합산이 되고, 동일한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피로도를 감안해서 빠른 전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스는 크게 두 종류가 준비되어 있고, 속성은 기존처럼 물불, 바람, 어둠, 빛 5속성에 무속성까지 포함해서 6개의 속성으로 등장을 하고요. 네, 보스 방어전은 확장된 5×5, 지금 화면에 보시는 5×5 진영에서 최대 7명의 캐릭터를 편성해서 진행하실 수 있고요. 7명 중에서 2명의 캐릭터는 길드원의 서포트 캐릭터를 대여해서 편성하실 수가 있고, 본인이 가지고 계신 캐릭터가 훨씬 더 세다, 출전 캐릭터 그러면 7명 모두 본인의 캐릭터로만 편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광폭화 스킬인데요. 보스가 일정 체력 이하가 되면 광폭화 상태가 발동이 됩니다. 광폭화가 발동된 다음 턴에 보스는 광폭화 스킬을 사용을 하고요. 광폭화는 쭉 유지가 되고 이후 랜덤 스킬을 사용하는 턴에도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랜덤 스킬을 사용을 하고요. 광폭화 스킬이 시전이 되면 아군의 피해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보스마다 어떤 다른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광폭화 스킬을 시전하기 전에 이를 저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바로 브레이크 시스템인데요. 보스의 광폭화 스킬을 저지하면 보스를 브레이크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상태가 된 보스는 예약되어 있던 스킬도 취소가 되고 행동 불가 상태가 되고 받는 데미지가 대폭 증가됩니다. 네, 그리고 브레이크 상태를 발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란슬롯의 출전 스킬을 사용했을 경우 보스를 브레이크 상태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네, 전투 중 보스에게 누적되는 체인 수치와 아군이 받은 데미지에 비례해서 란슬롯의 출전 게이지가 상승을 하게 되고요. 란슬롯의 출전 게이지가 100%가 되면 출전 스킬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란슬롯의 출전 스킬은 보스를 강제로 브레이크 상태로 만들고 강력한 공격을 또 가하게 되고요. 란슬롯은 출전 이후에 3가지의 스킬을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전략적으로 스킬을 사용해서 보스에게 강력한 공격을 가하거나 또는 아군에게 버프를 부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스를 처치하는 데 성공할 경우에 난이도에 따른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고요. 매일 가장 높은 점수 기록을 기준으로 해서 길드 점수에 합산이 되고, 동일한 난이도는 빠른 전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합산된 길드 점수로 길드 랭킹이 산정이 되고, 상위 N%로 마감한 길드는 다음 시즌 종료 때까지 길드 휘장에 특별한 이펙트가 적용이 됩니다. 네, 그 외에 전투의 편의를 위한 시스템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진영이 좀 크게 확장됨에 따라서 아군 배치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탑뷰 지원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전투 준비 단계에서 탑뷰 상태로 배치를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 탑뷰 기능, 일반 전투에 적용된 탑뷰 기능이고요. 일반 전투에도 동일하게 지원될 계획입니다.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선보이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 많이 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길드레이드는 협동 콘텐츠의 이제 피로도를 고려해서 1주만 진행을 하고 2-3주 가까이 좀 휴식 기간을 두려고 합니다. 다음은 각성, 신규 성장 요소
레벨을 단순히 위로 확장하는 것보다 좀 더 재미있게 성장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해서 각성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캐릭터의 최대 레벨에 도달하면 각인이 가능한데 각인을 통해서 캐릭터마다 다른 종류의 능력치를 성장시킬 수 있고 3개의 각인을 모두 개방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각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성을 통해서 캐릭터의 특성에 맞는 능력치를 큰 폭으로 성장시킬 수 있고요. 각인과 각성에 필요한 성장 재화, 이게 아마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길드레이드를 통해서 획득한 재화로 길드 상점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고요. 기존 컨텐츠에서도 획득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컨텐츠 한번 또 진행해 주시죠. 컨텐츠 확장과 이제 개선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먼저 구원의 탑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랜덤 요소의 재미에 좀 중점을 두다 보니까 끝없는 할거리 제공에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되고 피로도와 편의성에 대한 고민이 확실히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 바탕으로 더욱 쾌적하고 깊이 있는 콘텐츠로 완성을 해 나가려고 하고요.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할 텐데 8월에 예정된 개선 사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전 지원이고요. 로그라이크 특성상 제도전을 사실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를 했었었는데 실수 한 번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재미보다 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판단 하에 제도전 기능을 정식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른 전투가 추가가 되는데요. 제공된 열쇠만큼 하루에 다 플레이해라, 좀 이렇게 숙제처럼 느껴지신다고 하는 그런 의견에 저희도 공감을 했고요. 이를 반영해서 클리어한 레벨에 대해서는 빠른 전투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랭킹 산정 방식도 변경이 됩니다. 랭킹 산정 방식도 누적 점수가 아니라 그 시즌 내의 최고 점수, 가장 자기가 제일 높게 획득한 점수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매 시즌마다 1레벨부터 다시 진행하게 될 텐데 이전 시즌 클리어 레벨에 비례해서 일정 레벨까지는 다음 시즌에서도 잠금을 해제한 상태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도 추가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캐릭터 성장이 낮거나 전투 및 로그라이크 룰에 익숙하지 않은 유저분들도 처음 접했을 때 재미를 느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초반 레벨의 난이도를 좀 더 많이 낮출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핵심 보상인 여신의 눈물을 더 많은 유저가 획득하실 수 있도록 보상 획득 레벨을 초반부로 이동합니다. 그 외에도 메타를 다양화하고 상점 코스튬에서 강화를 지원한다든지 시작할 때 코스튬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검토들도 하고 있고요. 그런 다양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욕망의 탑 확장, 그리고 종말에서 소식인데요. 악마성 욕망의 탑이 150층까지 추가가 되고요. 종말에서도 많은 분들이 만점에 도달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장표에는 5억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후 점수는 3억까지 추가할 계획입니다. 5억 아니고 3억입니다. 저 부분은 잘못 들어간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종말에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 성장 컨텐츠인 각성에 필요한 재화를 추가로 또 획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탑은 저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많은 유저분들이 당장의 큰 개선보다는 현재의 룰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주셨어요. 다만 현재 교만의 탑에서 획득 가능한 데빌 코인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 꾸준히 주셨었고 악마성 상점에 신규 성장 재화를 여기도 추가를 해서 악마성 코인의 활용처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거울전쟁 리뉴얼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보다 거울전쟁의 피로도를 낮추자, 압도적으로 사실 이쪽으로 방향으로 의견을 주셨어요. 피해 칵테일을 한 번에 많이 소모하는 방향, 그리고 충전량 자체를 이제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두 가지로 의견이 좀 모아졌었는데요. 둘 다 이제 약간씩 절충을 해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피해 칵테일 소모량을 하나에서 10개까지 선택을 해서 한 번에 소모하실 수 있고요. 그 칵테일을 소모한 만큼 투혼의 메달을 한 번에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전투의 승패에 따라서 승점은 한 번만 획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칵테일 소모량을 1에서 10으로 늘려서 전투를 1회 하고 승리를 하게 되었을 때 투혼의 메달은 승리 기준으로 10배를 획득하실 수 있고요. 승점 같은 경우에는 승점 1회만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거울전쟁에서 티어보다는 투혼의 메달만 빠르게 획득하실 유저분들은 하루에 4번만 하면 됩니다. 10배수로 4번만 하시면 되고요. 근데 내용이 또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있네요. 일단 9월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반가워하실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9월에는 구원의 탑 대표 NPC인 네브리스의 원본 코스튬이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전 콜라보 시즌의 이벤트에 보스 베르세르크를 복각할 예정에 있고요. 이전 플레이 환경과 동일하도록 베르세르크 같은 경우에는 바람 속성으로 그대로 등장을 하게 될 거고요. 연습 기간 없이 딱 일주일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베르세르크가 등장하는 시즌 이벤트는 보상은 2주치 그대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1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의 의견들 들었던 설문조사 내용의 이제 발표 시간인데요. 저희가 방송에서는 좀 재미있게 좀 보실 수 있는 설문들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문은 지금 보여드리는 설문은 7월 4일부터 진행된 설문이라 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 이제 구원의 탑 관련된 설문 내용은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일단 유저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저 여러분들께서도 푸더의 역주행 정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는데요. 단주년 때도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단주년 당시보다 1주년 때 이용자 수 1.5배, 설문 2배 정말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1주년 이벤트가 많이 종료되고 좀 많이 이제 줄어들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많은 유저분들이 즐겨주셨고요. 저희 이제 수영복 나왔잖아요. 저희가 굉장히 여러 세계를 구해야 하는 입장이긴 한데 스베른도 구해야 되고 방주도 구해야 되고 학원도 구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 수영복 나왔잖아요. 다시 돌아오셔서 굿어투로 재미있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영복 구경하러 와주세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일평균 이제 플레이하시는 게임 수와 플레이 타임이에요. 아무래도 요새 이제 좋은 게임들이 정말 많다 보니까 보통 이제 2개에서 4개, 5개 정도까지 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통계로도 나온다니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다 여러 개의 세계를 구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 보니까 브라운더스트 2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주로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런데 구원의 탑이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가 그렇게 혼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길드레이드도 그렇고 구원의 탑도 그렇고 피로도에 대한 부분, 그 편의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앞으로 잘 챙기려고 하는 그런 자성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좀 재밌는 것들 봤으니까 이제 좀 업데이트 관련된 설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주년 만족도 벌써 보고 계시는데요. 다행히 이제 많은 분들께서 만족하셨다고 했는데 특히 이번에 저희가 되게 좋았던 거는 반주년 때는 저 지금 이제 4점이거든요. 2 덤즈업이 제일 많았는데 5점보다 근데 이번에는 5점이 제일 많았습니다. 앞으로 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거울전쟁 만족도와 이제 개선 방향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거울전쟁 컨텐츠의 전반적인 만족도입니다. 조금은 아쉬운 결과 같고요. 3, 4점의 비중이 높은 것은 전체적인 틀은 만족하지만 디테일한 부분, 피로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 이렇다고 이제 저희도 판단을 했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유저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거 다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문을 했었는데요. 원형 그래프로 나오고 지금 텍스트가 좀 많기 때문에 조금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역시나 유저 여러분들께서도 피해 칵테일 사용량을 선택하게 해달라. 이것과 피해 칵테일 충전량을 줄이자. 양쪽으로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피해 칵테일 사용량을 선택해서 쓰게 해달라 라는 쪽으로 조금 더 많은 의견을 주시기도 했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할 때도 그렇고 좀 이쪽 방향으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브라운더스트2는 유저 여러분들과 좀 긴밀히 소통하면서 콘텐츠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화면 보시는 것처럼 추가되길 희망하는 컨텐츠, 어떤 컨텐츠가 추가되면 좋겠는지에 대한 설문이었는데요. 브라운더스트2의 캐릭터들을 활용한 SRPG 컨텐츠, 그리고 타워 디펜스형 컨텐츠, 또는 식당, 여관 등의 경영 시뮬레이션적인 컨텐츠, 이렇게 이제 설문 답변을 많이 주셨습니다. 탑3가 이제 이렇게 3개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정말 놀랐는데 내부에서 아이데이션을 할 때에도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던 컨텐츠가 SRPG형 컨텐츠하고 식당 컨텐츠였거든요. 소름 돋게 비슷하게 설문에서 나와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고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구상들이 있지만 아직은 이제 언제 추가될 것이라고 좀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 나온 저 콘텐츠에 대한 부분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조가 모바일에 맞는 편의성과 피로도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떤 콘텐츠를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려고 해서 전통적인 타일 방식 SRPG가 한 판 한 판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또 넣어서 피로도를 막 추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너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 설문인데요. 네, 희망 코스튬 설문입니다. 바니걸하고 온천 의상이 투탑입니다. 심지어 온천이 1등이에요. 이거는 정말 1등이 정말 의외인데 진짜 놀랐어요. 네, 하반기 업데이트 계획을 좀 많이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으로 일단 1주년 설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설문에서 진행하지 않은 또 중요한 하나의 조사가 있습니다. 빠밤.
네, 인기 투표하겠습니다. 네, 지난 반주년 때 저희가 인기 투표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 인기 투표 해서 이번에 또 그 이클립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인기 투표 1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름을 불태울 수영복 업데이트를 맞이해서 8월 14일 업데이트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투표 8월 14일부터 시작합니다. 1등 선물 다들 예상하고 계시죠?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은 뭘 것 같으세요? 큰 거. 보여주시죠. 보여주시죠. 네, 맞습니다. 하반기에 두 번째 콜라보레이션이 예정되어 있고요. 이전 콜라보 때는 너무 일찍 발표해서 유저분들을 좀 오래 기다리게 했었잖아요. 굉장히 죄송스러웠고요. 이번에는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네. 네, 더 자세한 내용은 9월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당연히 네, 어떤 이벤트, 수영복과 함께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네, 업데이트 후 4주간 무료 뽑기 100회, 뽑기권 100개 이상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수영복 가져오시길 바라고요. 저희 수영복 시즌 맞이해가지고 여러 또 오프라인 지면에 또 브라운더스트2가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이제 한국 분들은 아실 텐데 국전이에요. 저희가 슬롯이 총 3개거든요. 3개인데 2개 빌려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다른 데 더 하고 싶은데 이슈가 있어가지고 허용되는 그 지면이 많지 않습니다. 대만에서도 많이 진행될 거고 일본의 아키하바라와 여러 군데에서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또 더 많은 지역에서 브라운더스트2 만나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방송 또 잘 마무리하고 저희도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소감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이렇게 주기적으로 유저분들하고 같이 노는 게 재밌어서 사실은 요즘 일하는 게 재밌을 때가 많아요. 네, 그리고 날이 한참 더운데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앞으로도 또 이렇게 계속 같이 노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방송 시간 진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1주년 전후로 해서 유저분들이랑 더 친해진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방송 시간이 친구 만나는 것처럼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저도 스토리를 적는 사람으로서 항상 유저분들하고 직접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김대님이 되게 부러웠었고, 근데 그 바람을 되게 뜻밖의 어쨌든 형태이긴 하지만 이룰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유저분들께 좋은 이야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넘게 시청해주신 유저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뿌바!